교과서 311쪽입니다. 해수에 녹아있는 성분이라고 한 챕터,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염류입니다. 염류.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다에는 소금만 있지 않습니다. 소금, 즉 염화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고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닷물에 녹아있는데, 이렇게 바닷물에 녹아있는, 즉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을 염류라고 합니다.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염류에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그리고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염화나트륨이 짠맛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를 가열하면 염류를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염류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넣냐면 소금을 넣었죠. 바닷물에는 염류가 들어있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닷물인 해수 속에 들어가 있는 염류의 양, 그것을 비율로 정한 게 바로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비율 얘기할 때 퍼센트를 많이 얘기를 하죠. 퍼센트는 100이 최고 숫자고, 그리고 0부터 100까지 해서 비율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 같은 경우에는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퍼센트로는 조금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염분의 단위를 무엇으로 쓰게 되냐면 퍼밀이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퍼밀. 그리고 쓸 때 다음과 같이 쓰게 되죠. 공이 지금 몇 개예요? 공이 3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퍼밀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염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해수 1000g, 바닷물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됐죠? 그리고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류는 약 35퍼밀 정도 됩니다. 35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 1000g에 35g의 염류가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평균 염류에 대해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수 바닷물에는 약 35g의 염류가 녹아있다. 이것을 35퍼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염류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비율적으로 보자면 35g을 봤을 때 35g 중에 염화나트륨이 27.2g이고, 그 다음 많이 들어있는 게 염화마그네슘, 그 다음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황산칼륨, 기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염화나트륨 정말 많죠? 27.2g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균 염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닷물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하고 있는 염분의 양을 다 분석해서 평균을 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데는 염분이 높고 어떤 데는 염분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 이 그림은 교과서 312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312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숫자가 여러 가지 많이 써 있죠. 35도 있고 36도 있고 34도 있고 30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숫자들을 쭉 보니까 적도지방은 35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도지방에서 살짝 올라오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36, 37까지 올라오네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염분이 낮아지고 북극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30퍼밀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염분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전 세계의 해수의 염분은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입니다.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래프는 교과서 312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증발량과 강수량. 카톡이 오고 난리가 났네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를 나타낸 표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맨 처음 봐야 되는 게 빨간색 증발량입니다. 증발량은 지금 가운데는 좀 낮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강수량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은 가운데 쪽에서 뾰족하게 올라와 있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좀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러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운데 X축에서 지금 위도라고 써있는 부분에 0을 나타낸 부분이죠. 여기는 지금 적도입니다. 적도의 특징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도 20도에서 30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증발량이 많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많아지다가 점점 증발량도 떨어지고 증발량이 떨어짐에 따라서 강수량이 점점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에 따라서 염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냐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해역은 염분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퀘스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위도는 위도 30도 부분입니다. 위도 30도 부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증발량과 강수량에 관한 그래프 또 다른 그래프입니다. 앞에서는 증발량은 빨간색 선 그리고 강수량은 파란색 선으로 해서 두 개를 구분지어서 그래프 그렸지만 이번에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그 값을 파란색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빨간색으로는 염분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듯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낮은 부분일수록 염분은 낮고 그리고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높은 부분일수록 염분이 높구나. 즉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게 되면 그만큼 염분이 높게 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도가 40도 이후부터 점점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염분은 떨어지는 이러한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적도 지역에 왜 이렇게 이상하리만큼 낮은 염분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극지방에 염분이 낮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해빙, 결빙 하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빙하하고 관련된 겁니다. 빙하. 극지방에는 굉장히 많은 빙하가 있는데 그 빙하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담수입니다. 담수는 염류의 양이 굉장히 적은 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육지의 물을 나타내는 거죠. 그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빙하인데 이 빙하가 극지방에는 굉장히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 빙하의 영향으로 염분이 낮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빙하고 해빙이 뭐냐면 결빙은 어는 겁니다. 그리고 해빙은 녹는 건데요. 빙하가 결빙되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염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빙하가 녹게 되면 당연히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염분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분에 주는 요인은 육지의 물입니다. 특히 육지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하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염분의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강의 하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바닷물의 염분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육지의 물 유입, 여기가 바로 육지물이 유입되는 그러한 공간이죠. 여기는 그러면 염분이 굉장히 적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수 등 담수인 육지물이 흘러드는 해역은 염분이 낮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전세계 해수의 표층 염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온,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